안녕하세요. 위스키를 이야기하는 남자 위기남입니다. 저는 위스키 제조사에서 14년째 근무 중이며 현재 재직 중이라 이름과 목소리, 소속 등을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가짜 위스키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 만한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불량 제품이 있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가짜 제품은 아니죠. 그렇다고 가짜 위스키가 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지방 곳곳에서 가짜 위스키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들이 뉴스로 나왔는데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가짜 위스키를 유통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 때문에 유통되는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국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위스키 양에 비하면 찾기 힘들 정도의 작은 양이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짜 위스키의 두 가지 종류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사가 아닌 알 수 없는 곳에서 알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위조 위스키와 두 번째는 업소 내에서 남은 위스키를 한 병에 모아 담아 만든 재활용 위스키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위스키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키핑이 안 되는 업소에서 남은 위스키를 한 병에 모두 모읍니다. 용도는 업소 내 회식이라든가 직원이 마실 용도라고 하는데 정말 가끔 서비스로 손님 방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재활용된 위스키가 손님 방에 들어가는 걸 하라 마라 할 위치는 아닌 건 알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위스키를 한 병에 모을 때 같은 제품을 한 병에 담았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골든블루만 모아서 골든블루 병에 담고 윈저만 모아서 윈저 병에 담고 임페리얼만 모아서 임페리얼 병에 담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각 제품마다 고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섞어버리며 위스키를 마시는 손님이 병입된 제품의 맛이 원래 고유의 제품 맛이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이죠. 제조사 직원 입장에서 우리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제품일지라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제품 평가를 받는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닐 테니까요. 이렇게 재활용된 제품을 정말 간혹 마셔본 분들은 가짜 위스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가짜 위스키라고 하는 위스키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14년간 딱 두 번 마셔본 위조 위스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한 10년 전쯤 어느 날처럼 가짜 위스키 제보를 받고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위스키를 한번 마셔보라고 주는데 입을 대는 순간에 이건 위조주다 라고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마시는 정품 위스키의 맛의 편차가 80에서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위조주의 맛은 이 편차 밖에 있습니다. 거의 20에서 30 정도로 사람이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이 아닌 느낌이었습니다. 입에 머금고 있다가 삼키면 죽을 것 같아서 뱉긴 했습니다만은 위스키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또는 독하다, 순하다의 개념을 넘어서 입에 대는 순간 이건 뭐가 잘못되었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위스키 제조사 직원이기에 자주 위스키를 마시고 위스키 맛을 기억하고 있으려고 어느 정도 훈련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위스키를 자주 접하지 않는 분들이 드신다면 그냥 위스키가 독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위스키를 어느 정도 자주 접하신 분들은 정말 무슨 말인지 위조주를 마셔보신다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위조주를 마셔본 기억은 제가 첫 번째로 마셨던 위조주가 정말 가짜 위스키일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위조주 교육 시간에 재차 마셔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역시나 위조주는 입에 대는 순간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최근 들어 가짜 위스키가 많이 근절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100% 없다라고 위기남이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가짜 위스키 제조 판매 일단 검거 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 많이 근절되었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절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2010년쯤부터 이제 시작된 제조사들의 인센티브 출혈 경쟁으로 가짜 위스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걸 들 수 있겠네요. 정품 위스키를 구매하더라도 도매상 할인율과 업소에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합산해보면 가짜 위스키 유통 단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RFID에 정착을 될 수 있겠네요. 겉보기에는 제품의 RFID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안에 내장된 유통 이력까지 카피할 수는 없으니 완벽한 위조가 불가능했겠죠. 마지막으로 바뀌고 있는 음주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문화에서 적당히 마시고 파는 음주 문화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끼워 팔기 형식으로 판매하던 가짜 위스키들이 설 자리가 좁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한 주류 문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스키 제조사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짜 위스키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위기남이었습니다. 또 만나요.